이제 서로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를 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 연이어 추운 날씨에 서명대 활동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하고 또 일상생활 하신 우리 국내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문재인의 병신 같은 외교 지켜보시면서 또 북한에 대한 폭격 문제로 하루하루 위기감을 느끼시고 걱정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저녁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가슴 뜨겁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저께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집회 참석해서 그 추운 바람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5만 명, 주최 측이 여러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최소 20만 명, 많은 사람은 50만 명. 촛불식, 자좀식으로 해석하면 500만 명이 어저께 모였습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자, 예, 대단했습니다. 그 추위에 그렇게 모인다라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추위가 오든 말든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태극기 들고 나가겠다는 그 태극기 정신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 어제였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태극기 행사가 성공한 의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애국 이렇게 500만 명이 모인, 작게 잡아서 50만 명이 모인 어제의 그 결기, 애국 시민들의 결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꽃을 피우고 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 승리를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과 좌파 정권 문재인 퇴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법론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어저께 대다수 성공적인 모임을 가진 의의가 뭐냐? 첫 번째, 우리 대한애국당이 여러 가지 지난 2달 동안 네 분이라 그럴까, 분탕들의 문제점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조금 걱정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성공적인 행사로 인해서 조원진 대표 중심의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변희재 문제도 있었고 정미용 씨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 중심의 대한애국당이 당당하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변희재와 정미용 씨의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저께 그 칼바람에서도 모여주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인정을 해 준 겁니다. 더 이상 쓰레기들의 난동과 분탕의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MBC 토론회 때 조원진 대표님의 토론 실력과 정치 상황 판단 능력이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어제 모임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변희재 군보다 몇 배 더 훌륭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정미용 씨 역시 영향력이 없음이 어제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는 강을 완전히 건넜습니다. 이제 강을 건넜기 때문에 배를 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강물에 배를 놔두면 배는 강물에 흔들려 사라져갈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갑시다. 이제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은 우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양아치 정권, 굴욕외교, 망신외교, 문재인 좌파 정권 퇴진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능 있게 스마트하게 총력전을 펼쳐나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총력전 활동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미디어 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미디어 홍보 활동은 옛날 좌파식으로 얘기를 하면 선전선동 활동이고 요즘 군대 내에서 쓰는 것은 선무 활동이죠. 그러나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낡고 진부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 홍보 활동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어떻게 전개하냐? 당원들이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나 2인 1조로 활동합니다. 2명이 한 조로 활동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애국 동지들이나 이 2인 1조로 움직이는 우리 홍보 활동 일꾼들은 2대1의 관계가 되면 또 우리 애국 동지는 2명이고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상대방이 1명일 때 우리 애국 동지는 압도적 심리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1명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심리적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우리 2명의 애국당 요원들이 또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면 그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이렇게 2명이 한 조가 돼서 활동하는 실제 예가 있습니다. 몰몬교 전도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도 길거리 다니시거나 지하철 같은 데 보시면 몰몬교라고 있죠. 미국 그 젊은 아이하고 젊은 아이 둘이거나 양복 입고 미국 아이 1명, 뭐 동양인 1명, 젊은 애들이 20대 초반 애들이 양복 입고 이렇게 손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몰몬교 애들인데 생긴 게 미국 애들 보면 되게 허여멀건하고 약간 빈약한 듯해서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몸체로 다닙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주로 이렇게 하는 전도 방식인데요. 2명이 한 조로 다닙니다. 몰몬교. 또 2명이 한 조로 다니는 활동의 예가 조를 아십니까? 라고 있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 그 젊은 한국 남녀들이 다가와서 그러죠. 얼굴에 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 인상에 아주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꼬십니다. 예, 이 2명이 한 조로 활동하는 실제 예입니다. 우리 미디어 홍보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2명씩 애국자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중간지대에서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하는 중간지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중도층. 예. 또는 좌빨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의 좌빨들 보면은 그렇게 뭐 머리가 뛰어나서 좌빨이 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부하 내동해가지고 이렇게 좌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우리 애국자로 만드는데, 자, 우리 허준 선생님 방송 유튜브 이렇게 실제 방송 오늘 하면은 내일 아침에 이 조회수가 뭐냐면 거의 한 10,000명 되기도 합니다. 10,000명. 자, 그럼 우리 허준 선생님 방송 보시는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명씩만 애국자로 만들면 하루 뒤에 20,000명이 애국동지가 됩니다. 그럼 그 20,000명이 그 다음날 바로 하루에 한 명만 더 이렇게 애국자를 만들면 40,000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자, 10,000명이 그 다음에 20,000명으로 되는, 또 20,000명이 40,000명으로 되는, 40,000명이 80,000명으로 되는, 이러한 효과를 거치면 10일 만에, 그러니까 열흘 만에 1천만 명이 애국 동지가 됩니다. 12일, 이틀이 지나면 4천만 명이 애국 동지가 됩니다. 자, 이것을 하루에 한 명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명씩만 만들면
12주 4개월이 지나면 4천만 명이 애국자가 됩니다. 4천만 명입니다. 12주면은 하루에 10명씩도 아니고 하루에 1명씩만 애국동지를 만들어도 12주면 4천만 명이 됩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한다 그랬죠. 이거 실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디어 홍보 활동할 때 말로 떠드는 것보다 우리가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밴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등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분짜리 짜릿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돼요. 1, 2분짜리 동영상이 뭐가 들어가냐? 지난 3월 10일에 헌재 앞에서 피 흘리고 죽음당하신 분들, 그 경찰차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영상,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1, 2분짜리로 막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엽서 카드 크기의 한 장에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왼쪽에는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시진핑이 악수하는 장면에서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사진 하나 하고, 오른쪽에는 시진핑이 문재인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악수하는 장면을 대비해서 카드 하나 정도에 딱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봐라, 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살린 사람이고 시진핑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지를 아주 그런 그 홍보 카드 한 장으로 팍 하고 매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대, 20대들을 위한 CM송 같은 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왜 MC 무연이 만든 응디 좋다 있죠? 예, 그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기분 좋아요. 여긴 자, 여러분. 그래서 방금 들으셨죠? 허준 선생님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그 MC 무연 이 사람한테 좀 자문을 받든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틀어준 응디 야 기분 좋다 이거는요 지금 중딩 고딩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학생 공부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응디 야 기분 좋다 너 그 노래 아냐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저 학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20대들이 좌파 물결이 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자극적인 걸로 문재인을 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대 20대들 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야 이거 문재인이 이거 등신이구나 우리가 갖는 감정을 10대 20대들이 공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퍼뜨리고 하면은 우리가 좋습니다. 이거 최신 기법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요. 그 다음에 이 두 명이 한 조로 미디어 활동하실 때 이 대화법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대화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청주에서 충북 도당 버스를 타고 서울 집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버스에 타신 우리 충북 도당 참석 인원이 한 17명, 20명 되셨는데 예. 버스 타고 가면서 듣는데 이분들 말씀들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전부 다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 말씀들은 다 잘하시는데 그 말투에 한 가지 이렇게 늘 제가 생각했던 거지만 이분들도 역시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 미래에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게 되리라는 꿈이 있다. 결국은 실현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 긍정대화의 실이해가 있습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야, 아들아, 엄마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들이 인류 대학교에서 수업받는 꿈을 꿨어. 비록 꿈이었지만 엄마가 너무 행복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엄마의 행복을 위해 한번 공부해볼까? 라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틴 루터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러지 않고 만약 우리 흑인들을 차별하면 백인들 다 죽이고 폭동 일으킨다. 그러니까 존말할 때 들으란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백인들은 더 강하게 총으로 흑인들을 제압하는 더 나쁜 상황이 유발됐겠죠. 또 부정적인 대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공부 안 하니까 야, 이 자식아 그따위로 공부해서 대학 가겠냐? 누굴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못해. 엄마 친구 정숙이는 이력서도 안 내고 취직했다더라 임마. 아이고 내 신세야. 저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예 안 낳고 그냥 지워버렸을 텐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는 감정이 상해서 더 나쁘게 반발합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마, 정숙이 아들은 아빠 백으로 취직한 거지 공부 아니거든.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 대화 시 주의점이 뭐냐면 논리가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 좋은데 논리도 다 좋은데 요 단어가 피해야 돼요. 뭐냐면 그리고 게다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가 아니고요. 그리고 게다가를 예를 들어 두겠습니다. 사과가 맛있지? 그게 아니고 바나나가 맛있지.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사과가 맛있지? 그리고 또 바나나도 맛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고 인기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애국 활동 열심히 하면서 공을 세우는 건 좋은데 주의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뭔가 한 자리 하겠다고 욕망의 선택으로 발버둥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나 대통령 하겠구나. 내가 높은 자리 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좀 인기 얻었다 하면 이렇게 대통령 뭐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최근에도 우리 한 2명 본 것 같습니다. 이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제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고 하니까요. 저 스스로는 매일 제 자신의 영혼에 새기는 이 옛날의 훌륭한 말씀을 되뇌이곤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생이불유, 낳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장이부제, 키우되 지배하지 않으며 공성이불거,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 거하지 않는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여, 저 LA는 이런 마음으로 전화 방송하고 있고 태극기를 들고 나갑니다. 어제 추운 칼바람에도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는 위대한 태극기 정신으로 우리는 승리의 행사를 어저께 했습니다. 이 50만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그리고 병약하셔서 기타 개인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시고 시청하신 수천만 애국 시민들이여, 박근혜 대통령님이
추운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국내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나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LA님의 논팽이었습니다.